네, 이번엔 또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탐방노트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갈수록 또 시간이 늘어난다고 네. 놀라셨는데 그 탐방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한번 네. 조금씩 늘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온 디바이스 AI로 주목. 받았더니 과거형이 돼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솔트록스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AI 쪽의 기업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LLM 모델이라고 해서 작년 한 9월쯤에 이제 루시아 모델을 출시를 했었고, 물론 이제 자회사인 풀니 스튜디오나 이런 AI 가상 인간을 만들어서 이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웬만한 관련된 업무 정도를 AI가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분을 할 때 그 AI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살펴보니까요, 생성 AI 반대로 하드웨어를 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루시아 검색 서비스도 선보인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솔트루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도메인 법률 서비스나 특허 서비스 이런 거를 기존에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법률 관련 서비스 같은 이미 내용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결과값이 웬만하면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솔트루스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거는 작년에 삼성과 관련 이슈가 나왔었고 이번 갤럭시 S24를 출시하게 되면서 물론 오픈 AI 챗 GPT에 대한 검색 서비스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있는 루시아 관련된 LLM 모델을 얼마만큼 적용시키느냐 여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향후에 좀 부각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업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 핑거와 또 손을 잡아더라고요. 고객사, 사업 영역 어느 쪽으로 더 확대되는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일단 핑거 같은 회사 같은 경우 흔히 우리가 핀테크 사업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흔히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걸 아마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쪽에 금융 플랫폼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솔트루스가 하고 있었던 거는 흔히 정부 쪽의 기관, 공공기관에 있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B2C나 B2B 쪽으로 방향성을 좀 본격화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우리가 대출 비교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결국 핑거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런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발빠르게 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솔트루스를 통해서 향후 금융 쪽 시장을 좀 나아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큰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 PBR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관련된 AI 쪽 성장주들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렇다면 현 구간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판단해도 좋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AI라는 이런 성장성 모델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 워낙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런 애널리스트나 이런 관련 탐방을 좀 많이 다녔을 겁니다. 마음 AI도 있고 코나 테크놀로지, 솔트루스 등 워낙 작년에는 이런 관련 세미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충분히 저는 나아져야 하는 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게 저는 하반기 때부터 분위기가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트루스도 충분히 올해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루시아 모델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9월달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2억이라는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올해 목표치 가이던스가 한 1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AI 관련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오늘도 현대차 이런 애들이 오르면서 또 저 PB에 관련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은 결국은 성장성을 강하게 좀 가지고 있는 AI 사업군들은 이 갤럭시 S24를 토대로 본격적인 성장 모델을 하나둘씩 찾아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키워드가 사실 기대감입니다. 앞으로고요. 그래서 기사, 보고서, 저희도 미래 쪽에 대한 이야기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서 또 과장님은 직접 탐방을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솔트록스 외에도 제 기억으로는 마음 AI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그런 AI 소프트 기업들을 정말 다녀보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그 기술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 초에 AI가 처음 1월 달부터 분위기가 달아올랐을 때 그때 사실 탐방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고 사실 솔트루스
저로서는 마음에도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미 주가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녀왔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은 세미나를 뭐 킨텍스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딱 다녀온 점은 과연 이게 뭐 지금 당장에 큰 그림을 그리고는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다녀오게 되면은 사실 못 삽니다. 왜냐면은 이게 물론 많은 뭐 플루니 스튜디오에 있는 가상 AI를 선보여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수익화 모델을 시키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아 저게 저렇구나라는 정도지 이게 와 저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겠다 사실 느낌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게 하나하나 좁혀 들어가게 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뭐 최근에 GPT 스토어를 만들었다시피 이게 하나 둘씩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트룩스를 작년에 그래도 3번 네. 다녀오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한 해 동안 3번을 갔는데 그 3번에서 그 과정을 혹시 확인한 게 있었을까요? 사실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 가장 솔트루스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까 핑거 얘기했다시피 네. 금융권을 이제 초점으로 인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익성을 더 다각화시키는 방향이 아마 그쪽에 좀 타겟을 일단 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핑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아마 여러 핀테크 업체들과 이런 제휴를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 이제 대표님께서도 좀 이런 쪽에 항상 방송 쪽에도 많이 나오셔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소통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는 특히 자회사, 뭐 플루니 스튜디오나 관련된 뭐 미국 북미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제 구글과 같은 이런 서비스가 시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뭐 챗 GPT도 있고 그리고 구글의 바드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루시아 모델을 통해서 이게 독자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선점하는 효과가 있어야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시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할 네. 필요가 없다 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큐라클. 어제는 정말 그 황반부종 치료제 효능 확인했다라는 소식에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파이프라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방송에서 이게 얘기했었고 네. 이제 상한가 가긴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일단 바랐던 건 또 다른 이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물론 어제 이제 CU06에 관련된 인상 2A상 관련 결과가 나왔고 네. 이게 나왔던 건 이제 1차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부종의 두께가 변화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한 12주 동안 한 64명 정도에 대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결국에는 부종의 두께가 변화가 없다. 결국 이 약물이 이게 통했다. 결국에는 그 악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차 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이제 2차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시장에 대한 보정이 얼마만큼 올라왔느냐. 실제적으로 12주 동안 임상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시력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일단 시장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왜냐 기존에는 우리가 안구에 주사를 이제 주입을 했었다라면 이건 경구형입니다. 경구형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냐는 건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글로벌 빅파마도 못한 이제 성과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2B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3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그 안과 관련 치료 회사인 이제 떼아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2B상부터는 임상의 비용을 이제 떼아가 대부분 다 비용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당분간은 임상 디자인이 어느 정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글로벌 판권은 프랑스 떼아가 가지고 있지만은 결국 아시아 판권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하반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여러 국가들도 이번 임상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안과 관련 경구형 치료제가 향후에 아시아 판권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상 효능 확인 그 다음은 아시아 판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충분히. 왜냐하면은 물론 시기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다라고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을 탐방을 가게 되면요, 사실 임상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다들 좋게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가 못 오는 건 일단 나올 때까지 봐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지난주에 차백신 연구소도 마찬가지였고 실제로 데이터가 좀 잘 나오기도 했고 옛날에 AB를 봐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제
자꾸 세로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비용을 들면서 임상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큐라클 자체가 이런 안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판권, 그다음에 아시아 판권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까지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은 이 회사가 제일 메인이 CU06입니다. 그 CU06의 이제 적응증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뭐 CU 03이나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임상 1상의 기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게 CU06에 있는 임상 2B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있는 파이프라인도 이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임상 데이터가 나중에는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단 CU06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큐라클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섹터의 기업입니다. 화장품, 바로 클리오인데요. 일단은 CJ 올리브영에서 가장 또 뜨거운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입점 후 연매출 1천억 중소기업이 첫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화장품 전반적으로 눌림에도 불구하고 클리오 같은 중소형주는 선전을 해줬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색조 화장품은 사실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좀 찍을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뭐 아모레프시페 LG생활건과 대비해서 이제 아이템의 SC나 클리오 같은 색조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 시장이 지금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북미 쪽이나 동남아 쪽에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단계 한 중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색조 화장품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올라와 있고 이게 클리오뿐만 아니라 다른 색조 쪽도 충분히 숫자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색조 화장품은 올해도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 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오는 추세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하나씩 좀 담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에스티로더도 실적이 좋았고 또 엘프뷰티도 실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국내는 좀 다른 분위기예요. 어떻게 전략을 잡아가면 좋습니까? 네, 결국에는 중국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물론 중국. 에스티로더도 이번 면세 쪽에 그 법인이 굉장히 부진을 했었는데 LG생활건은 이미 2, 3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로컬 화장품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쪽과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제 화장품을 좀 체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탐방에 대한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